부모님 생신이라 모인 주말 저녁 식당. 고기는 지글지글 익어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는데 정작 그 중심에 앉은 형제 사이엔 정적만 흐릅니다. 분명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알던 사이죠. 그런데 지금은 옆집 이웃보다 대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애들은 잘 커? 응, 뭐 그냥 그렇지. 겨우 던진 질문 하나에 단답형 대답이 돌아오면 그때부턴 서로 빈 물컵만 만지작거리거나 애꿎은 반찬만 뒤적입니다.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빠서 먼저 가볼게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. 우린 어쩌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?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서일까? 내가 너무 무심한 걸까?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. 오늘 명확히 말씀드립니다. 그 어색함,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. 심리학이 발견한 현실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입니다. 나이 들수록 형제와 멀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심지어 건강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심리학적 이유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형제 관계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체한 것 같았던 당신의 죄책감이 비로소 내려놓아질 겁니다. 이웃사촌의 역설, 왜 남이 형제보다 편할까? 여러분, 이웃사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때로는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 옆집 아줌마와는 날씨 이야기만 해도 10분이 즐거운데 형제와는 1분도 견디기 힘들까요? 그건 바로 기대치의 부재 때문입니다. 이웃과는 과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. 그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성인 대 성인으로 소통하죠. 하지만 형제는 다릅니다.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형제 앞에만 서면 우리는 쥐꼬리만 한 용돈으로 싸우던 10살 어린애로 돌아갑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퇴행이라고 합니다. 남과는 세련된 어른으로 대화하지만 형제와는 상처 입은 아이로 부딪히니 기가 빨릴 수밖에요.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삶의 문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어릴 땐 부모님이 정해준 가정이라는 같은 문법책으로 대화했습니다.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각자의 삶의 궤적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. 형은 조직의 언어를 쓰는 직장인이 됐고 동생은 생존의 언어를 쓰는 자영업자가 됐습니다. 남이라면 아,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니?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넘길 일도 형제라면 너 왜 말을 그렇게 싸늘하게 해? 라며 감정이 앞섭니다.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데 억지로 대화하려니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. 삶의 경로가 갈라지면 공통분모가 사라지는 것, 이건 배신이 아니라 성실히 살아온 결과입니다. 두 번째, 공유된 과거가 현재의 벽이 됩니다. 이웃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, 부모님께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편합니다. 하지만 형제는 나의 가장 찌질하고 감추고 싶은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산증인입니다. 성공해서 번듯한 어른이 된 지금의 나를 인정받고 싶은데 형제는 자꾸 너 옛날에 그랬잖아 라며 과거의 나를 소환합니다.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과거에 가두려는 존재에게 거부감을 느낍니다. 나를 증명할 필요 없는 이웃이 자꾸 나를 어린 시절로 끌어내리는 형제보다 편해지는 건 당연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. 세 번째, 부모라는 중재자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솔직히 말해볼까요? 어릴 때 우리가 형제와 그나마 친했던 건 부모님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이 계실 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노력했죠.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노쇠해지거나 돌아가시면 그 울타리는 급격히 약해집니다. 억지로 묶여있던 끈이 풀리니 각자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겁니다. 중재자가 없는 관계에서 남는 건 어색한 공기뿐입니다. 이제는 부모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시기인 것이죠. 네 번째, 자기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맞지 않는 조각임을 깨닫습니다. 나이가 든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 합니다.
내 가치관, 정치적 성향, 생활 습관이 뚜렷해질수록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맞지 않는 태도를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. 오히려 가치관이 비슷한 동호회 사람이나 직장 동료가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. 피가 섞였다는 사실보다 결이 맞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이죠.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증거입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 에너지의 수신자가 원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이동했습니다. 생존과 직결됩니다.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. 젊을 땐 형제에게 쓸 에너지가 있었죠. 하지만 지금 당신에겐 배우자, 자녀, 그리고 당장 내일의 생계라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가 있습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자원의 재배분이라고 합니다. 이제 형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.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꾸린 가정이라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입니다. 형제보다 내 자식의 숙제, 배우자의 기분이 더 중요한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의 증거입니다. 결론으로 관계는 가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소개한 이유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어쩌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형제와 멀어지는 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고 에너지를 더 소중한 곳에 배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. 의무감으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상대방에게도 당신에게도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. 이제 형제 관계를 평생 가장 친한 친구로 기대하지 마세요. 대신 내 어린 시절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목격자 정도로 정의해보면 어떨까요? 매주 연락하지 않아도 명절에 잠시 서먹하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져도 괜찮습니다. 그 정도의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. 관계는 억지로 가꾸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. 오늘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. 복잡한 마음을 명확하게, 마인드 클리어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